지금 보시는 HLB의 차트에는 라인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라인들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환가액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는 지난달 28일 HLB 리픽싱 가능성에 대한 방송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당시 조회수가 적지 않게 나오다 보니 이제는 리픽싱에 관련해서 많이들 이해하셨겠구나 생각했는데 HLB 단톡방이나 LB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아직도 리픽싱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며 주가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병이 재발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로 인해 얼마 동안 장사를 못해 생기게 될 손해가 아까워서 수술을 안 하시겠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하겠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HLB의 최저전환가는 주가에 있어서 병적인 존재라서 이를 어떻게든 치료하고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리픽싱 기산일인 1월 19일까지 행사가액을 상향하는 흐름이 운 좋게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리픽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HLB의 주가는 최저전환가액 근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리픽싱 기산일은 이제 38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가 4만원대를 여유있게 넘어선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1월 19일까지 1-20% 오르는 건 단타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리픽싱이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어봐야 장기적으로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면 당분간 장사를 못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된 후에 장사를 재개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전제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HLB에 BW를 투자한 주체와 세력 또는 회사 간의 모종의 검은 거래가 있는지 그냥 순수한 투자인지를 염두해야 합니다. 순수한 목적의 투자라면 최저전환가액 근처에서의 리픽싱은 BW 투자자에게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회사와 세력은 최저전환가액까지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방 세력의 입장에서는 리픽싱을 빌미로 열심히 개미를 털어내려고 애쓰다가 19일이 되기 얼마 전부터 주가를 급등시켜서 리픽싱 전환기준가 근처까지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나 세력이 이번 BW 투자에 관여했거나 앞서 말한 대로 검은 거래가 있어서 최저전환가액에 인접한 주가를 리픽싱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다면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계산하게 되는 12월 19일부터는 차라리 주가가 최저전환가액 가까이 붙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최저전환가액으로 리픽싱이 이루어진다면 리픽싱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설령 최저전환가액에 도달하지는 못했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리픽싱이 이루어진다면 리픽싱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어떤 가격대로든 리픽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변경되면 그때 전략을 수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성이 높은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게 10이나 BW 같은 메자닌과 리픽싱이라는 암초입니다. 출향파는 지난 방송에서 리픽싱이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진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제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엉뚱한 제도인 리픽싱은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내에 발행된 제약바이오의 10이나 BW 같은 메자닌 투자 중에서 이미 70% 가까이 리픽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리픽싱은 올해 들어 제약바이오의 주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리픽싱과 트렌드라는 단어는 매칭하는 데 어색함이 있지만 만약 리픽싱을 인위적으로 유도했다면 그리 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출양파가 지난달 28일 HLB 리픽싱 가능성에 대해 업로드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출양파는 최저전환가의 근처의 리픽싱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추정이 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그 근거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환가액 상향 조정이 정황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전환가액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보니 메자닌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올해가 메자닌 투자 불패론의 마지막 해가 될 게 확실시되다 보니 규정이 변경되기 전인 11월 말까지 엄청난 시비와 BW 투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위해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바이오주는 특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메자닌 열풍의 소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픽싱 이면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HLB의 차트를 보면서 금일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HLB의 10월 21일 전자공시를 보면 HLB의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은 2021년 10월 20일입니다. 행사가액은 51,262원이고 최저조정가액은 35,883원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 빨간 선은 리픽싱 최저전환가액이고 바로 위에 파란 선은 어제 종가입니다. 차트 중간의 검은 선은 BW 투자자들의 행사가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맨 위에서는 참고용으로 그어놓은 것인데 위에서는 역사적 고점이고 아래서는 종가상 역사적 고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맨 아래 두 선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한숨이 나오신 분들은 단타를 하거나 HLB라는 종목에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최저전환가의 근처에서 리픽싱이 이루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양파는 지속적으로 3만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권장하였고 출양파의 평단가인 36,000원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하였습니다. 4만원대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5만원 이상에서 투자를 권장했거나 투자를 직접 했다면 HLB의 주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판단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해당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략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최저전환가액으로 리픽싱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면서 출양파는 왜 최저전환가액까지 기다리지 않고 3만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권장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기에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리픽싱을 할 것처럼 주가를 흔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호재 뉴스를 띄어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HLB에는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어놓은 초록색 선은 2020년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했을 당시에 HLB의 최저가입니다. 2.16 사태처럼 영향력 있는 대형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았다면 쉽게 깨질 수 없는 선이었을 겁니다. 주가는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6.27이나 2.16처럼 인위적으로 초대형 폭락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나노코박스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납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가를 더 하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최저전환가의 근처에서의 리픽싱이 아니라면 별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높이려면 기대손실과 기대수익을 파악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3만원대는 기대손실은 낮고 기대수익은 높을 뿐더러 장기간 횡보를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여차하면 대주주 횡령 같은 돌발 변수로 인해 거래 정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에도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향파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 자산의 50% 이상의 비중을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LB의 거의 모든 투자 자산을 올인하신 분이 팬데믹 이후에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면 HLB에서 기대하는 수익을 이미 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HLB가 신라젠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출향파는 HLB 장투자이기 때문에 가끔 HLB를 언급하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하여 분산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로 인해 개미들의 매도를 유도한다며 공매의 끈아풀이라는 댓글 테러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출향파는 오래전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운이 좋아서 3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9억 원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실력인 줄 착각하고 9억 원을 레버리지까지 써서 특정 종목에 70% 비중을 실었다가 계좌가 깡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30% 계좌가 별도로 있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주식 초보자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런 선한 의도까지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산 투자에 관해서는 신념을 지킬 것이며 해당 사항에 대한 악플은 앞으로 삭제하지 않고 과한 표현을 써서라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는 한 달 전에 약속한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한 달간의 추천 종목에 대한 전체 매매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추천 당일 영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도 다양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종목은 많고 분산 투자가 수익률에는 통계적으로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과도한 몰입을 하는 순간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작습니다. 주식에서의 통계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출향파가 HLB에 장투하는 이유는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출향파는 이전 방송에서 HLB가 어떤 상황에서 대상승이 일어났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방송을 보시고 막연한 기다림에서 해방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출향파의 목표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투 계좌는 3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할 예정입니다. 1차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고 대처할 것이며 2차와 3차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 후의 차트의 흐름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출향파는 지난 방송에서 계좌를 공개했듯이 2019년에 HLB를 20만 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매도하였습니다. 고점의 최상단에서 매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출향파가 활용하는 몇몇 지표의 신호들이 고점에서 아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이미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은 HLB처럼 갑자기 급상승하는 차트에서 활용하기 좋은 지표입니다. 출향파를 신뢰하신다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기적으로 있는 주식 강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물론이고 유용한 주식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